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앤디 퍼디컴 작가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영미권 명상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파란 눈의 스님 앤디 퍼디컴의 저서다. 그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나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걸 아는 이들, 즉 명상법을 배우려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10개 나라에서 출간된 이 책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에는 빌 게이츠와 엠마 왓슨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답, 오직 나만의 길을 직시하고 싶어 했고, 명상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데, 저자 자신이 승려가 되고 명상을 수련하며 겪은 시행착오로 터득한 가장 쉽고 정확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10가지 명상법을 소개하는데 저자 특유의 재치와 웃음을 일으키는 스토리 전개로 자칫 따분할 수 있는 주제의 단점을 극복했다. 현재는 스님이 아닌 일반인으로 명상 앱을 개발해 활발한 구루로 활동 중인 저자는 책을 통해 독자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때를 기억하는가? 라고. 그 질문의 이면에는 우리 대부분이 하루 중 단 10분도 생각을 멈춘 적 없는 일종의 생각 중독 상태임을 자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무의식이라고 생각한 순간조차 생각을 멈춘 적 없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오직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지적한 것이다. 소란스런 시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데 명상이 도움이 된다. 평소 명상의 필요성을 인지한 이들이라면 이 책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갈 때 나는 명상의 본질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음 챙김은 거의 모든 명상 기법의 핵심 요소로서 눈을 감고 정좌하는 명상의 형식적인 측면을 크게 넘어선다. 마음 챙김이란 주의를 집중해 오직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쉬게 하며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선입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 나는 그 한 차례의 짧은 시간 동안 명상이 마음 챙김의 맥락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도, 마음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와 동시에 마음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 두는 과정이었다. 강렬한 감정이 치솟거나 몸이 편치 않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평온한 자세를 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행복하고 기쁠 때는 그러한 감정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자 했다. 하지만 불쾌한 감정이 솟아날 때는 그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스스로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전까지 나는 유쾌한 느낌은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 싶었고 불쾌한 느낌은 언제나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일부를 드디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서둘러 달아나려고만 했기 때문이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낙관적이고 저돌적인 방식을 취했다. 과정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명상의 궁극적인 열매만 맛보기를 원했다. 깨달음이라는 결실말이다. 나의 방식은 깨달음이 아니면 파멸을 달라는 것과 같았다. 명상하는 동안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지 못한 채 언제나 미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정한 경험을 추구하거나 진전 또는 결실의 특정한 신호로 보상받기를 바라는 것은 명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다. 마음의 평정이나 통찰력은 그것을 찾기 위해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면 언제나 환상이 되고 만다. 10분 명상을 하려면 우선 마음이 초점을 맞춰야 할 어떤 것, 즉 집중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그것을 명상의 대상 또는 명상의 토대라 부르는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뉜다. 외적 대상에 치중하는 명상에는 특정한 사물 응시하기, 특정한 소리에 귀 기울이기, 특정한 단어나 구절 반복 암송하기 등의 기법이 있다.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명상이 아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비로소 명상이 된다. 좋은 명상이나 나쁜 명상 같은 것은 없다. 마음이 흐트러지느냐, 흐트러지지 않느냐, 마음을 알아차리느냐, 자각하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다. 마음 챙김은 정신을 집중해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거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 상반되는 마음 상태다. 앉기, 걷기, 서기, 눕기. 이 4가지 자세로 명상하는 법을 모두 배우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든 언제나 마음 챙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마음 챙김을 적용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똑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체적인 활동에 치중하는지 정신적인 활동에 치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든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은 똑같은 것이다. 직업의 유형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 따라서 알아차림을 훈련할 시간은 누구에게든 똑같이 주어진다.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든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든 그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리든 그 모두가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릴 시간은 언제나 있다는 뜻이다. 명상은 당신이 더욱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되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도록 이끌어 뜻밖의 장애물이나 원치 않는 결과에도 좌절이나 상실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미묘하지만 중요하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어 분노에 물든 생각이 수없이 떠올랐다. 진짜 말도 안 돼. 고문이야 뭐야. 멀쩡한 음식을 이렇게 버리다니. 불교의 핵심은 자비라면서 이게 자비로운 짓이야? 일부러 자기 돈 들여 아이스크림을 사온 저 멋진 남자는 어쩌라고. 저 남자 기분이 어떨지는 생각도 안 하나? 그 가운데 몇 가지 생각은 가실 기미가 없이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런 생각에 휩싸인 채 느릿느릿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여 손가락을 움직이며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게는
헤드스페이스도 알아차림도 없었다. 마음 챙김은 고사하고 자신의 생각만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그렇게 생각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분노의 진짜 원인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없었다. 어쩌면 애착인지도 몰랐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저항하고 싸운다. 그렇다. 나는 싸우고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나면 더 많은 분노로 그에 반응하며 기름을 부어 분노의 불길이 계속 솟구치도록 만들었다. 걱정이 생기면 내가 걱정하고 있음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을 얻게 되자 나는 애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또 그 감정을 단순히 알아차리자 그것은 마치 한 번 빛을 봤으니 됐다는 듯이 기꺼이 떠나가는 것 같았다. 불쾌한 감정이 솟아오르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지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그 감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 뿐이다. 알아차림과 객관적 관점을 갖는 능력은 우리의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감정이 오가게 내버려 두는 법을 배운다면 그 감정이 아무리 힘겹고 강렬해도 모든 것이 괜찮다는 느낌을 언제든 가질 수 있다. 내가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실체와는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척 슬픈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위치를 찾아내려고 했을 때 내가 찾아낸 것은 그저 끝없이 변하는 생각과 신체 감각뿐이었다. 어떤 것이든 영구적인 감정을 찾아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그런 감정에 채색된 생각과 신체의 감각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빠지던 구덩이가 하루하루 조금씩 더 일찍, 조금씩 더 명료하게 보인다. 그런 과정을 밟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유발하던 수많은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알아차린다는 것, 마음을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명상을 다음 24시간을 살아가는 토대로 생각하라. 명상으로 얻은 고요함을 바탕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 내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단지 이 순간에 존재하며 각 동작에 더욱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집중과 이완의 균형을 유지하며 매 순간에 존재할 수 있으면 실력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거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삶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함께 읽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명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꼭 명상을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읽고 앤디 퍼디컴은 명상에 회의적이었던 나를 바꿔놓았다. 만약 나처럼 명상에 대해 믿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 라고 했고, 엠마 왓슨은 이건 정말 천재적인 책이에요.
명상이 오직 나를 찾게 해주는 열쇠라면 그 열쇠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니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현재가 중요하고 집중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금의 나에게 집중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에 대해 많이 돌아보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음 챙김은 거의 모든 명상 기법의 핵심 요소로서 눈을 감고 정좌하는 명상의 형식적인 측면을 크게 넘어선다. 마음 챙김이란 주의를 집중해 오직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쉬게 하며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선입견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 나는 그 한 차례의 짧은 시간 동안 명상이 마음 챙김의 맥락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도 마음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와 동시에 마음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 두는 과정이었다. 강렬한 감정이 치솟거나 몸이 편치 않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평온한 자세를 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행복하고 기쁠 때는 그러한 감정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자 했다. 하지만 불쾌한 감정이 솟아날 때는 그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스스로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전까지 나는 유쾌한 느낌은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 싶었고 불쾌한 느낌은 언제나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일부를 드디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서둘러 달아나려고만 했기 때문이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낙관적이고 저돌적인 방식을 취했다. 과정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명상의 궁극적인 열매만 맛보기를 원했다. 깨달음이라는 결실말이다. 나의 방식은 깨달음이 아니면 파멸을 달라는 것과 같았다. 명상하는 동안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지 못한 채 언제나 미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정한 경험을 추구하거나 진전 또는 결실의 특정한 신호로 보상받기를 바라는 것은 명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다. 마음의 평정이나 통찰력은 그것을 찾기 위해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면 언제나 환상이 되고 만다. 10분 명상을 하려면 우선 마음이 초점을 맞춰야 할 어떤 것, 즉 집중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그것을 명상의 대상 또는 명상의 토대라 부르는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나뉜다. 외적 대상에 치중하는 명상에는 특정한 사물 응시하기, 특정한 소리에 귀 기울이기, 특정한 단어나 구절 반복 암송하기 등의 기법이 있다.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명상이 아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비로소 명상이 된다. 좋은 명상이나 나쁜 명상 같은 것은 없다. 마음이 흐트러지느냐 흐트러지지 않느냐, 마음을 알아차리느냐 자각하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다. 마음 챙김은 정신을 집중해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거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 상반되는 마음 상태다. 앉기, 걷기, 서기, 눕기. 이 네 가지 자세로 명상하는 법을 모두 배우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든 언제나 마음 챙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마음 챙김을 적용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똑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체적인 활동에 치중하는지 정신적인 활동에 치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든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은 똑같은 것이다. 직업의 유형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 따라서 알아차림을 훈련할 시간은 누구에게든 똑같이 주어진다.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든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든 그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리든 그 모두가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릴 시간은 언제나 있다는 뜻이다. 내가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실체와는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척 슬픈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위치를 찾아내려고 했을 때 내가 찾아낸 것은 그저 끝없이 변하는 생각과 신체 감각뿐이었다. 어떤 것이든 영구적인 감정을 찾아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그런 감정에 채색된 생각과 신체의 감각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빠지던 구덩이가 하루하루 조금씩 더 일찍, 조금씩 더 명료하게 보인다. 그런 과정을 밟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유발하던 수많은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알아차린다는 것, 마음을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명상을 다음 24시간을 살아가는 토대로 생각하라. 명상으로 얻은 고요함을 바탕으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 내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단지 이 순간에 존재하며 각 동작에 더욱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집중과 이완의 균형을 유지하며 매 순간에 존재할 수 있으면 실력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거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삶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